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처음입니다. 대면 수업 재개를 두고 LA 카운티 정부와 통합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교사 노조는 모든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끝나야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의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노상강도와 업소에 침입하는 절도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순찰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LA시가 토지 사용과 관련된 큰 폭의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수료 인상보다 먼저 시장과 시의원들의 월급부터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는 즉각 램지어 교수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네, 위안부 망언을 했던 하버드 대학 교수는 즉각 사임하라, 이런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는 규탄 집회까지 열기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대까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1,200명대까지 급감한 것은 106일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보건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추가 확진자 수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106일 만에 처음으로 1,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3일 연속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코로나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겁니다. LA 카운티가 발표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260명. 입원 환자 수도 8,000명을 넘나들던 한 달 전에 비해 60%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루 동안 128명이 감소해 모두 2,9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일주일 평균 코로나 확진 판정률도 7.2%로 한 달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Our adjusted case rate, though, is now 20 new cases per 100,000 people. And our 7-day average daily test positivity rate has dropped to 7.2%.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 확산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수치를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ike the average daily cases trend line that we present each week, both our adjusted case rate and our test positivity rate are steadily declining after peaking in January. 카운티 보건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교사와 보육원 종사자, 식품과 농업, 그리고 응급서비스와 법집행기관 종사자 등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면 확진자 수가 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미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달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 그리고 백신 접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지난달 초 미국에선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넘게 나오면서 코로나 사태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확진자 수가 계속 줄기 시작하더니 지난주엔 하루 평균 확진자가 9만 6천 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11월 초 이후 100일 만입니다. 확진자 수가 이렇게 크게 준 데엔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방역과 백신 정책이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100일간 마스크 쓰기 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100일간 1억 명 백신 접종을 목표로 백신 보급에도 속도를 냈는데 이게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겨울 추위가 누그러들면서 코로나가 자연스레 줄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초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에 육박했던 영국도 넉 달 반 만에 처음으로 10,000명 밑으로 내려가면서 차츰 봉쇄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It's encouraging to see these trends coming down, but they're coming down from an extraordinarily high place. We need to all take responsibility to decrease. 텍사스 등 미국 남부 일부 주에선 바이든의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하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기존 백신에 저항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기자입니다.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진은 지난해 12월 수집한 검체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영국 변이는 앞서 발견된 영국 변이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아공 변이의 주요 특징인 E484K 변이입니다. E484K는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항체를 더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존 백신들은 영국 변이에 대해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효과를 보였지만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노바백스의 남아공 임상 시험에선 한 번 감염됐던 환자의 2%가 재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항체에 대한 바이러스의 저항력을 높이는 E484K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이먼 클라크 영국 레딩대 미생물학 교수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면 그 어떤 백신이나 과거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도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까지 새 영국 변이는 영국에서만 32건 확인됐고 덴마크와 호주 등 10개 나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더 확산하기 전에 진화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올 가을까지 변이 대응력을 갖춘 백신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화이자와 모더나 등도 백신 개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대면 수업 재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부 측은 당장 대면 수업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모두 끝나야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내 초등학교들의 대면 수업이 오늘부터 허가됐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25명이 하면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LA County's adjusted case rate has remained under 25 new cases per 100,000 people for 5 consecutive days, meeting the state requirement for schools that want to reopen for on-site learning for students in grades TK through grade 6.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각 학교들이 보건국에 승인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내 80개 교육구 중 12개의 교육구는 이미 대면 수업 재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LA 통합교육구는 냉담한 반응입니다. 교사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교직원 2만 5천 명이 백신 접종을 모두 받을 때까지 대면 수업을 재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처럼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7명 이하일 때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The Los Angeles area has yet to meet the state standards for schools to reopen.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은 다음 달 1일쯤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백신 수량이 부족해 교직원 전체가 접종을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릴 거라고 말해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속에 경찰력은 오히려 약화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크고 작은 노상 강도 그리고 업소에 침입하는 절도범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보도의 이사명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상가에 침입한 3인조 절도범 영상입니다. LAPD는 오늘 새벽 4시 48분쯤 유가와 버질길 인근의 한 상가에 3인조 절도범이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3인조 절도범은 업소 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상당량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거기에서 매장에 있는 캐시어통이든가 컴퓨터 제품이죠. 홍삼이니까 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경찰은 용의자는 건장한 체구로 히스패닉으로 보이는 20에서 30대 남성이라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타운 인근에서는 대낮 노상 강도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도 2명이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는 남성을 덮친 뒤 금품을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LAPD는 라브레와 멜로즈길 인근에서 노상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강도 2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롤렉스 시계와 목걸이 그리고 지갑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급 시계를 차고 은행이나 쇼핑몰에서 나오는 시민들이 강도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 서스펙들이 와서 그런 거 한인타운으로 와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죠. 은행에서 쫓아오는 사람 많아요. 이번 강도 사건이 발생한 미드시티 지역. 지난 2주 동안 롤렉스를 강탈하는 강도 사건이 무려 9건이나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시정부가 토지 사용과 관련된 허가 신청 수수료를 거의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장이나 시의원 월급부터 먼저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예산난에 시달리고 있는 LA시 정부가 또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LA시 도시계획국은 각종 개발 허가 신청 수수료를 모두 2배 가까이 인상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89인 기본 수수료를 $158로 인상하고 $109인 항소 수수료는 $20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시정부는 예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거셉니다. 시 정책 전문 매체인 시티워치는 각종 수수료를 올리기보단 시의원과 시장의 임금부터 깎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시개발 관련 항소 건수는 1년에 210건, 수수료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추가 수익은 1년에 $14,00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시의원들과 시장의 연봉은 각각 $28만 6천 $37만 5천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봉을 반으로 줄이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LA 시정부와 도시계획국이 마구잡이로 허가한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면 노숙자 문제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주장해왔지만 그 정책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입니다.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등의 무더기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의 공실률은 30%나 되고 노숙자 수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한미은행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은행 이사회는 최대 150만 주까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2019년 4분기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한미은행은 자사주 50만 주를 매입해왔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에 오늘 한미은행 주가는 4.4%나 급등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은 무려 $50,000를 넘었습니다. 투기장으로 변했다는 비판과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훈 특파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뉴욕과 런던에서 $50,000를 넘어섰습니다. Bitcoin, it broke through the $50,000 level just a short time ago. It's now up more than 70% since January 1st. 지난해 4분기에만 170% 오르며 $30,000에 육박하더니 올 들어 한 달 사이 70%가 더 올라 $50,000를 돌파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데는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투자도 한몫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을 $15억 어치 구매한 테슬라는 앞으로 자사의 제품을 비트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Tesla's going to take Bitcoins for cars.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I think it's something that could really start to change from a commerce perspective how we use Bitcoin. 일각에선 2017년 폭등하던 비트코인이 다음에 80% 넘게 폭락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거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테슬라 외에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이 비트코인을 취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찾고 있어 이번엔 다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식에 이어 비트코인 가격도 폭등하면서 우려와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다음은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망언 관련 소식을 집중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논문에 대한 비판이 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술지 측은 논문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교수는 사기 논문이라는 거친 말까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다음 달 하버드 램디오 교수 논문이 실릴 예정인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가 홍보 담당 부회장 명의로 SBS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논문에 제기된 우려가 신뢰할 만하다고 입증된다면 추가 전문가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해당 논문 검토에 관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문가들이 제기된 우려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램지어 교수의 소명까지 종합해 학술지는 기록을 고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술지 수정 지침도 첨부했는데 명백한 명예훼손과 타인의 법률적 권리를 제한할 경우 논문을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담당 변호사를 지냈던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법대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definitely believe it should be discarded. I don't believe it was really reviewed by all the editors. It does not meet the standard of academic scholarship. 자신이 직접 램지어 교수 논문을 분석해봤다면서 학문적 타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rothels that were run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where there is, of course, an asymmetry of power. The idea that they somehow entered into a voluntary contract is pure fiction. 다음 달 나오는 문제의 논문은 학계에서 제기된 우려와 답변을 함께 넣기 위해 현재 인쇄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자 학술지 측이 논문 폐기 가능성까지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명백한 연구 사기에 해당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이대로 출간된다면 학술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the journal's responsibility to answer how this actually came about. It's a really awful example of scholarly fraud.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인 사회에도 위안부 망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즉각 사임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민 기자입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다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마크 램지어.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와 매사추세츠주 한인회 그리고 아시안계 미국인 청년협의회가 램지어 교수의 즉각 사임을 공식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서한을 로렌스 백하우 하버드 총장에게 보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한인회는 오는 3.1절을 맞아 하버드대 앞에서 규탄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킴 연방 하원 의원도 램지어 교수의 망언에 대해 한인단체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호도적이며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램지어 교수가 미쯔비시의 지원을 받은 석좌 교수로 일본 정부의 훈장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대 한인 총학생회는 인권을 무시하고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논문을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라고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램지어 교수를 함께 꾸짖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울먹이며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본 정부와 마크 램지어 교수를 함께 꾸짖었습니다.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가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려 국제법의 판단을 받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님한테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이렇게 국제법정에 나가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일본이 국제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재판부가 위안부 문제 일부만 인정해도 일본이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ICJ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위안부 관련된 이런 자료라든가 증언들이 그 재판 기록으로서 이제 영구히 후세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엔 의문 부호가 찍힙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응소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면은 아무 어떤 친척사항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할머니 측은 이런 희망을 여성가족부를 통해 문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하며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할머니는 하버드대 법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피해 경험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SBS 지은입니다. 네, 일반인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기 대략 5월 중순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첫 백신 접종 장소를 오픈했습니다. 통합교육부는 1200 콜튼 스트리트에 위치한 노이발 교육센터에서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를 마련하고 내일부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통합교육부가 내일부터 교사들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 검사를 제공합니다. 무료 검사는 다음 달 3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시행되며 내일은 빌라파크 고교, 24일엔 교육부 건물, 다음 달 3일은 엘모데나 고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심야 운행이 일부 재개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오는 22일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로 중단했던 심야 운행을 재개하며 열차 운행은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이 올해는 다음 달 9일 시작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21년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이 2월 9일부터 시작돼 3월 25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 등록은 고용주 온라인 사전 접수 및 추천과 당첨자 대상 정식 신청서 접수 및 심사 등 2단계로 전면 개폐됩니다.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서 약국만을 골라 털어온 강도 용의자 11명이 체포됐습니다. 딥캣 카운티 경찰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약국털이 범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약병에 추적 장치를 숨겼고 이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용의자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약국털이 범행에도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네 번째 백신인 존슨앤존슨 백신을 신속하게 승인할 방침입니다. 단 한 번의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미국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일정보다 신속하게 평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단계적 검토 과정에서 효과와 안전성 관련 자료들을 일부 검토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승인 여부를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앞서 EU에서 승인받은 세 종류의 백신과 달리 1회 접종만 하면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EU는 이미 존슨앤존슨 백신 4억 회 분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러시아 보건당국은 자체 개발한 백신 2종이 영국발 변이에도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 V와 에비바 코로나 백신을 검증했더니 영국발 변이도 효과적으로 중화시켰다는 건데 푸틴 대통령의 변이 바이러스 대응안 마련 지시 직후 기다렸다는 듯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4일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한 데 이어 오늘부터 의료 종사자 4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오는 4월부터는 시작할 예정입니다. 2,300만 명분의 추가 백신도 확보했습니다. 보도 박수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가 확보한 백신은 화이자 300만 명분과 노바백스 2천만 명분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올 3분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기존 1,000만 명분을 합치면 모두 1,300만 명분입니다.
정부는 도입 일정을 앞당겨 다음 달 말 50만 명분을, 2분기에는 300만 명분을 우선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중 코백스를 통해 다음 달 초쯤 가장 먼저 들어오는 5만 8천여 명분은 코로나19 의료진이 맞고, 다음 달 말 들어올 50만 명분은 접종 순서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들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바백스 2천만 명분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달리 영상 2에서 8도에서 보관 유통이 가능해서 고령층이나 중증 장애인 등을 찾아가 맞힐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2분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부분으로 고령층을 제외하고 마치는 현재 접종 일정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만약에 접종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된다면 3월 이후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이라든지 모더나 얀센 백신 같은 다른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도. 방역당국은 올해 68살인 문재인 대통령은 접종 순위에 따라 5월에서 6월쯤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순입니다. 네,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일 민정수석에 취임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박 장관과의 검찰 인사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배제되는 등 내부 의견 충돌이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안팎에선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심재철 두 검사장에 대한 인사 문제에서 신 수석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신 수석의 사의는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은 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신 수석 사의설과 관련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네, 북한 남성 한 명이 고성군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귀순했습니다. 헤엄을 쳐 넘어올 때까지 한국군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형 국방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4시 20분 강원도 고성군 민간인 통제선 지역에서 북에서 남으로 이동 중인 한 남성이 군 CCTV에 포착됐습니다. 군은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병력을 투입했고 오전 7시 20분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수킬로미터 떨어진 검문소 근처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남성은 귀순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북한 남성으로 추정된다며 해상으로 왔을 가능성을 포함해 남하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도 남성 옷이 온통 젖어 있었다며 헤엄쳐서 귀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해상으로 건너와 남쪽 철책선 이남 해안으로 올라왔다는 건데 군의 경계, 감시망이 뚫린 겁니다. 군은 겨울바다를 통해 넘어왔다면 잠수복 등 보조 장비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지역을 수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 관할 부대는 육군 22사단입니다. 지난해 11월 북한 남성이 철책을 무사 통과한 사건과 2012년 12월 북한군 병사의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합참은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와 합동으로 경계 태세에 문제가 없었는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모레부터 시작하는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LA에서 가까운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개막합니다. 김시우를 비롯한 한인 선수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올해는 한인 선수가 우승할 가능성도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전용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LA 지역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PGA 대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제네시스가 올해로 5년째 후원해온 대회로 지난해부터 인비테이셔널로 격상돼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첫 한인 선수 우승이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통산 3번째 우승을 달성한 김시우는 이번 대회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시우는 지난 2019년 제네시스 오픈에서는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인분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인데 또 저도 항상 플레이할 때 많은 한국분들이 응원해 주시면서 힘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또 아쉽게 팬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그냥 똑같이 열심히 플레이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응원해 주신 만큼 열심히 플레이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달 소니 오픈을 거머쥔 케빈 나도 최근 들어 한층 물오른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쉬운 2위를 기록한 강성훈은 물론 2015년 노던 트러스트 우승자 제임스 한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코리안 투어에서 상금과 대상을 석권한 김태훈, 그리고 뉴질랜드 한인 데니리와 이경훈 더그김도 깜짝 활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항상 이제 모든 한국 선수들 주의 깊게 봐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이번 한국 선수들 또 저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저도 열심히 플레이할 테니까 꼭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관중 없이 언택트 대회로 치러지지만 온라인에서 버추얼 응원 행사와 체험 행사 등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어느 때보다 한인 팬들의 뜨거운 응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금년에는 코비드 때문에 언택트 행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뒤에 보시는 GV80의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기술들처럼 이번 행사에서는요 아주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된다고 그러네요. 행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언택트 골프 연습할 수 있는 체험, 그리고 버추얼로 응원할 수 있는 새로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된다 합니다. 제네시스는 세계 1위 더스틴 존슨 등 톰 랭커들이 대거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최신 모델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오토트레이더가 최고의 신차로 선정한 제네시스 GV80는 코스 곳곳에서 직접 선보이고 있습니다. It's a product that we've been waiting for quite a while. Obviously, in the SUV luxury market is pretty important, pretty big for most brands to have an SUV in the lineup. We feel GV80 strikes a really good balance between comfort and good dynamics. Good balance between obviously a great price position as well as the amount of features and capability that the car has. 풀 체인지로 완전히 새로워진 G80도 선수 이동 차량으로 직접 투입해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골퍼들의 화려한 플레이가 펼쳐질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오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학문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논문으로 말한다는 교수도 양심의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는 하버드 법대 교수. 하지만 알고 보니 램지어 교수의 양심은 아니었습니다. 시정 잡배 수준이었습니다. 미쓰비시 기업의 장학금은 받았지만 양심까지 팔아서 교수하면 안 됩니다. 나치 전범들이 강요했던 계약이 정당하고 자유로운 계약이었다는 논문도 한번 써보라고 권해봅니다. 램지어 씨, 남은 여생 모든 시간을 사죄해도 용서받기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분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